앞에서 우리는 6자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CP, NP, A, FC, AC, SC라는 6마음이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류 분석의 가장 기본 구조는 원래 세 갈래로 설명됩니다. 바로 PAC입니다. Parent. P는 양육받은 나입니다. Adult. A는 생각하는 나입니다. Child. C는 느끼는 나입니다. 이 세 가지 틀은 6자를 조금 더 큰 구조로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내 안에는 부모에게서 배운 방식이 있고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감정이 있고 그 둘을 조율하며 판단하는 기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양육받은 나, 파렌트, 엄한 어버이의 마음인 CP와 자애로운 어버이의 마음인 NP를 합하면 우리는 이것을 파렌트, 곧 어버이의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사람은 원래 그래야 한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말을 그대로 듣기보다 부모의 행동을 더 깊이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빠, 또 술 먹었지? 하고 아빠를 혼내는 어린 딸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대단한 이론을 알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집에서 본 누군가의 모습, 아빠를 꾸짖던 어른의 말투와 태도를 배운 것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며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은 모습이 바로 파렌트입니다. 파렌트는 내 안에 녹음된 부모님의 목소리와도 같습니다. 수많은 순간에 보고 들은 어른들의 말투, 표정, 가치관, 반응 방식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자주 놀러 가던 친구 집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는 늘 손님을 잘 챙기셨습니다. 친구가 없을 때도 방에 들어가 기다리라고 하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곤 했습니다. 많이 베푸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그 친구는 정육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는데 그 친구가 고기를 한가득 싸서 제 차에 던져 넣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말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학창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친구 안에는 이미 그의 어머니의 방식이 자리 잡았구나. 파렌트의 목소리에는 두 가지 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하는 단단한 규칙, 곧 CP입니다. 다른 하나는 괜찮니? 하고 묻는 따뜻한 돌봄, 곧 NP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엄하게 다그치고 있다면 내 안에 CP가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과하게 챙기고 있다면 내 안에 NP가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스스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을까? 이 반응은 정말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일까?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파렌트는 익숙하고 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래전에 본 방식이 그냥 튀어나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느끼는 나, 차일드. 차일드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느끼는 나입니다. 기쁨, 두려움, 서운함, 억울함, 신남, 위축됨 같은 감정의 뿌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크게 서운해합니다. 혹은 혼날까봐 눈치를 봅니다. 혹은 신이 나서 웃고 떠듭니다. 혹은 붙잡혀도 다시 자기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이때 그 사람 안에는 단지 현재의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감정의 패턴이 함께 살아납니다. 그래서 차일드는 단순한 본능 저장소가 아니라 감정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다시 꺼내는 마음의 뿌리입니다. 이 느끼는 나는 다시 세 갈래로 더 볼 수 있습니다. FC, 감정을 바로 드러내는 힘입니다. Free Child입니다. AC, 감정을 참고 맞추는 힘입니다. Adaptive Child입니다. SC, 상처와 저항을 자기 서사로 바꾸는 힘입니다. Special Child입니다. 이 세 자아가 함께 들어있는 큰 틀이 바로 Child입니다. 그래서 차일드를 단순히 철없는 감정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안에는 감정을 터뜨리는 힘도 있고
감정을 눌러 맞추는 힘도 있고 상처를 자기 삶의 새 방향으로 바꾸는 힘도 함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기에 좋은 장면이 영화 부디런팅에 나옵니다. 어린 시절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윌에게 상담가 쇼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처음에 윌은 무덤덤하게 말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슌이 계속 말하자 윌은 결국 무너져 숀에게 안겨 오열합니다. 이 장면 안에는 차일드의 새 모습이 함께 보입니다. 처음 알아요 라고 무덤덤하게 버티는 모습에는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A씨가 있습니다. 혼날까, 약해 보일까 두려워 감정을 눌러 온 마음입니다. 그러다 결국 터져 나오는 눈물에는 억눌렸던 감정이 쏟아지는 FC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고통이 드디어 밖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윌이 새로운 삶을 향해 움직일 힘을 얻는 순간에는 상처를 자기 삶의 새로운 서사로 바꾸는 SC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차일드가 얼마나 복합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차일드는 단순히 철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억눌리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게도 합니다. 그래서 차일드는 인간의 감정적 뿌리입니다. 우리 안의 변화도 회복도 갈등도 결국 이 느끼는 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하는 나, 어덜트. 이제 페어런트와 차일드 사이에서 현재 방향을 잡는 기능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덜트입니다. 세계적인 무용가 이사도라 던컨이 극작가 버나드 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과 내가 결혼하면 내 외모와 당신의 머리를 가진 훌륭한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러자 버나드 쇼가 이렇게 답했다고 하지요. 만약 내 외모에 당신의 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 대답은 다소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버나드 쇼는 감정이나 환상에 바로 휩쓸리지 않고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작동하는 마음이 바로 어덜트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부모에게서 배운 페어런트의 목소리가 있고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차일드의 감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이 늘 잘 협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부모의 규칙이 너무 강하고 어떤 때는 감정이 너무 크게 흔들립니다. 이 둘이 부딪히면 갈등이 생깁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어덜트입니다. 어덜트는 과거의 규칙과 현재의 감정을 함께 듣고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가장 맞는지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덜트는 내면의 조종사에 가깝습니다. 이 조종사는 두 개의 계기판을 함께 봅니다. 하나는 과거의 규칙과 신념을 보여주는 패런트 계기판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의 감정과 욕구를 보여주는 차일드 계기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나은 선택은 무엇일까? 이 감정은 사실일까 반응일까? 이 말은 지금 해야 할까 나중에 해야 할까? 이 기능이 살아있을 때 사람은 바로 화를 내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선택지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말 한마디가 10분 뒤, 1년 뒤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계일수록 어덜트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든 모임에서든 조직에서든 관계가 처음 굴러가기 시작할 때 방향을 잘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조정이면 되지만 한 건 크게 어긋나면 되돌리는데 훨씬 큰 힘이 듭니다. 어덜트는 단지 머리 좋은 기능이 아닙니다. 내 안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상황에 맞게 방향키를 잡는 현재의 판단 기능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과거의 규칙인가? 이 반응은 지금의 감정인가? 아니면 지금의 사실에 근거한 판단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어덜트는 우리 안에서 조율자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초자아, 자아,
원초화로 설명했습니다. 교류 분석의 창시자인 에릭 번 역시 정신분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두 이론은 겉으로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해 보입니다. 에릭 번은 마음을 페어런트, 어덜트, 차일드라는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페렌트는 초자아와 어덜트는 자아와 차일드는 원초아와 어느 정도 대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원초아는 본능과 충동 그 자체에 더 가깝습니다. 반면 차일드는 단순한 충동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감정, 반응, 기억, 상처, 기쁨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느끼는 나입니다. 또 페어런트 역시 단지 명령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보고 들은 어른들의 말투와 태도, 돌봄과 규칙의 방식이 내 안에 자리 잡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어덜트도 추상적인 중재 장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말투, 표정, 자세, 반응처럼 삶 속에서 관찰 가능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교류 분석의 PAC는 마음속 이론 구조를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사람이 실제 삶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읽어내는 데 더 가깝습니다. 즉 PAC는 마음을 크게 보는 기본 지도이고 CP, NP, A, FC, AC, SC는 그 지도를 더 자세히 읽게 해주는 확대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